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자. 어, 잘못 투자했다가는 계좌 녹는 거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요즘 보니까 유가는 하락하는데 정유 쪽하고 항공주가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조선주로 날아다니는데 하여튼 국제 유가가 내리막을 탔습니다. 정유기업의 주가가 속절없이 밀리고 있더라. 이렇게 유가가 내리면은 이 통상 주가가 떴던 항공주도 최근에 이제 동반 약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에 15.0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5,500원 장을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했는데 올 초에 석 달간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를 오가더라고요. 이 기업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10만원 깨졌고 같은 기간 S오일 주가가 6.6%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이들 기업들은 수급 균형이 깨져가지고 하락세인 국제 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날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WTI 근원물이 배럴당 62.92달러예요. 이거에 거래가 됐는데 이달 들어서만 9.66% 이제 하락을 했죠. WTI 그 근원물은 이달 초에는 배럴당 59.58달러에 거래가 돼서 4년 만에 60달러 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유와 정유 제품 수요가 둔화된 그 와중에 글로벌 원유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에너지 업계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서 원유 수요 둔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험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루다 보니 산업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서 원유의 소비도 정체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등 해서 주요 기관들은 최근에 유가랑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일단 낮췄는데 IEA가 올해 글로벌 원유의 그 수요 증가율이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일 거라는 건데요. 낮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전망에도 석유 수출 기국이죠. 오펙. 오펙은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죠. 오펙 플러스가 증산 논의에 속도를 붙입니다. 산유량 배분을 두고 국가 간의 갈등이 좀 커진 영향이 좀 있어요. 산업 수요가 둔화돼서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 실적은 악영향을 받습니다. 제품 수요가 줄다 보니 매출이 떨어져요. 이미 보유 중인 그 원유의 재고는 결국은 평가 손실이 납니다. 정유사의 수익성 가늠자죠. 정제 마진도 악화되고 이 원가가 내리는데 제품 가격 역시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가 하락에 을의 반사 이익을 보던 항공주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달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4.72%, 대한항공 2.35%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줄고 이 고환율 부담으로 유류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탓입니다. 항공사들은 통상 달러로 유류비 결제하죠.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37.37원이었어요. 이제는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권 가격이 낮아져서 여객 수요가 증가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환율 부담 때문에 여행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유류비의 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여튼 요즘 상당히 안 좋다. 항공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요즘 또 SKT 팀이 난리예요. SK텔레콤 때문에. SK텔레콤이 이제 카카오의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고 밝히네요. 카카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00원 내렸습니다. 37,950원. 주가는 장중에 37,15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낙폭을 회복해 가고 있는 모양새고 SK텔레콤의 주가는 결국 보니까 500원이죠. 500원 올라서 58,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SK텔레콤은 이날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의 그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그래요. 모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매각의 주식수가 1081만 8510주 4133억 정도 카카오 지분 전량을 뭐 시간에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2019년 10월 카카오랑 3천억 규모의 지분을 교환을 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이전 체결한 바 있어요. 체결한 바로 있고 이 지분을 이번에 모두 정리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은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한 지분을 인수하고 AI 등 미래 성장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이죠. 태광그룹, 미래에셋그룹 등 이런 보유한 SK 브로드밴드 24.8% 전량을 인수하는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에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SK 브로드밴드 지분은 각각 16.7%, 8.06%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은 다음 달까지 이들 지분을 주당 11,511원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총 1조 1,500억 원에 매수할 계획을 합니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SK 브로드밴드는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편입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이번에 보니까 유심 이번에 다 교체해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유심을. 지금 뭐 해킹이 당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SK텔레콤 그 휴대폰 갖고 있는 분들은 유심 무료로 교환을 해준대요. 그래서 꼭 유심을 교체를 하셔서 보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워낙 요즘 보면 막 피싱 같은 게 많잖아요. 해킹도 당하고 피싱도 당하고 참 불안해가지고 살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테슬라 때문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어닝 쇼크인데 어닝 쇼크예요. 테슬라 실적이. 그런데도 막 사고 있어. 그리고 테슬라 기미들이 방구 듣고 있더라. 이 부진한 실적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의 그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기지개를 켜죠. 게다가 6월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택시 출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는 등 노골적으로 테슬라를 밀어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22일 날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 줄었어요. 그리고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전망치를 8% 넘게 밑도는 수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니까 각각 3억 9,900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4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8%, 70.5% 급감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27달러로 40% 줄면서 월가 평균 예상치에 못 미치더라. 차량 인도 실적 부진과 모델 Y 신제품 생산을 위해서 4개 공장 설비 개편, 차량의 평균 판매단가 ASP의 인하 등의 테슬라의 실적 부진을 이끌었다는 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기다리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